네, 분계 이백제 강의 8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급여 18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을 다음 급여 대장과 같이 차감하여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을 다 더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180만 원만큼을 급여로 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차변에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먼저 발생합니다. 그쵸? 자, 영업 보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180만 원.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주느냐? 아니죠. 떼고 준다는 얘기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떼고 주는 겁니다. 그 뗀 금액이 전체 합이 얼마라고요? 100이 아니고요. 15만 5천 원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잠시 떼두었다가 다음 달에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예수금으로 이렇게 이름을 잡습니다. 부채의 증가 기억나시죠?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차감 수령액인 164만 5천 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나간다 보통예금 164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는 잠시 쌤이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나왔을 때 전산에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전산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급여 해가지고 분개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전산에서는요, 이 각종 수당 있죠. 이 각종 수당을 재수당이라고 합니다. 재수당. 그러니까 재수당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재수당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이제 나중에 입력을 할 때는, 자, 혹시나 프로그램을 못 보신 분들은요, 오늘 저하고 이제 처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전산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K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 프로그램에서 일반연표 입력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1월 1일 날 구분의 차변을 누르신 다음에, 자, 급여도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그쵸? 급여도 이렇게 입력을 하면 나오는데, 이게 급여 말고 수당을 치면은요, 재수당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쵸? 그럼 재수당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분개를 할 때 어떻게 한다? 둘로 나누어서 분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재수당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은 그때는 그냥 뭐다? 급여로 180만 원 분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전산 들어가게 되면은 재수당을 치세요. 그래서 재수당이 나오면은 급여는 얼마이다? 180이 아니고 150이고요. 그 밑에 재수당으로 해가지고 얼마이다? 예, 3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산 들어갔을 때 재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가 답이에요? 그때는 그냥 급여가 답이에요. 180.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분개에 대한 집중만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로 이렇게 여러분께 정답을 내어드리겠습니다. 82번입니다.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상사 발행의 약속은 800만 원만큼을 은행에서 할인받는답니다. 자, 할인이 뭐예요, 여러분? 할인. 만기에 돈 찾는 거예요? 만기 전에 찾는 거예요? 만기 이전에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찾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할인료 50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배했고요. 단 매각 거래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800만 원만큼의 약속금은 당연히 그럼 뭐다? 받으럼이 되겠죠. 맞잖아요, 그렇죠? 돈을 찾는 거니까 내가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으럼이죠. 그럼 받으럼은 자산이니까 원래 자리가 차변이죠. 근데 찾았으니까 대변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변에 받으럼이 사라지는 걸 먼저 분개하는 게 좋아요. 얼마? 800만 원. 자산의 감소. 거래처는 경기상사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차변에 800이 다 들어오느냐? 아니죠. 은행이 할인료 50을 떼고 준다는 얘기죠. 그럼 얘 50을 떼면은 당좌 예금이 차변에 750이 들어오겠죠. 그럼 나머지 50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앞에서도 이제 많이 공부했죠. 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에 찾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드럼을 팔아가지고 생긴 손실이다. 매수채권 처분 손실로 보는 겁니다. 자, 질문. 만약에 그러면은요, 이게 할인이 아니고요, 추심이었다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추심은 만기에 찾는 거니까 얘를 뭘로? 네, 수수료 비용으로, 그쵸?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일 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추심일 때는 수수료 비용. 같이 공부하세요. 83번입니다. 미래조명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 6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은 예전에 내가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그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어미죠. 그러면 돈을 지급할 어미니까 지급어미예요. 그러면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어느 변 대변에 있었겠죠. 만기가 되어가지고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뭐를 먼저 분개한다. 당좌예금으로 갚았으니까 대변에 나간다.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 60. 그리고 차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급어음은 부채니까 거래처 닫아주셔야 되겠죠. 미래조명. 자, 84번입니다. 문구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에 서현 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은 현금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점포를 빌렸다는 얘기죠. 빌리고 보증금을 준 거예요. 뭘로? 현금으로. 그러면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현금 1000만원. 자, 이걸 차변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1000만원. 자, 임차 보증금도 채권인 거 알고 있죠? 내가 나중에 방 빼게 되면은요, 집주인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 이름으로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돈 받을 거, 돈 줄 거는 무조건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도 거래처 단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나중에 전산에 들어가면 단다는 얘기죠. 85번.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2천만원과 취득세 50만원, 중개수수료 30만원. 전액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건 확실하죠. 2000에 50에 30이니까 2080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나간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취득 시. 그럼 건물 취득할 때 들어가는 자, 이 취득세하고 중개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죠. 취득할 때 비용은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하죠. 그래서 건물은 2천만 원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50과 30을 다 건물의 금액에다가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자산을 구입할 때 비용은 원가에다가 포함한다. 그래서 건물은 2,0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은근히 잘 나오는 문제이죠. 그렇죠? 빈출 문제예요. 86번 문제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용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을 주었습니다. 현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가죠. 5만원. 차변은 뭘까요? 출장용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했죠. 여비 교통비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5만원. 87번입니다. 보유 중인 소렌토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되어서 15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식 투자했는데 그 배당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들어온다 차변. 들차 나대. 자,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150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 왜 들어왔니? 하고 물어보니까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대변에 수익의 발생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름이 배당금 수익인데, 이거 꼭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배당금 수익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씩은 나와요. 자, 수익의 발생입니다. 88번. 대림은행으로부터 원금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수수료 20만 원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2천만 원만큼을 6개월 동안 돈을 빌렸죠. 그러면 갚아야죠. 부채죠. 부채이전가 대변 이름은 단기 차입금이죠. 그 단기 차입금 먼저 분개하는 게 좋아요. 얼마? 2천만 원. 자,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거래처는 대림은행으로 달아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2천만 원 다 들어옵니까?
아니죠. 은행에서 수수료 20만원 떼더라는 얘기죠. 우리 대출하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대출 수수료 같은 거 좀 뗍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내가 줘야 되는데, 내가 수수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걔를 빼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좌회원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얼마? 20만원을 뺀 금액 1980만원이 입금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얘기예요. 야, 2천만원만 빌려줘. 근데 내가 수수료 20만원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자? 나중에 2천 갚을 테니까 수수료 20 빼고 1980만원만 달라, 그 얘기예요. 2천원 갚아줄게,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20은 어떻게 한다? 그건 수수료 준 거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쵸? 89번입니다. 회사 창립일을 맞이하여 영업사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50만원과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 20만원만큼을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오늘 기분이 참 좋은 날이죠. 우리 회사의 그 창립 기념일인데, 문제는 이제 과일 바구니하고 홍삼 세트를 선물한다는 건데, 과일은 영업사원들에게 선물한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 직원한테 선물 준 거죠? 그럼 직원들이 기뻐하겠죠. 복리후생비예요. 하지만 거래처에다가 선물한 건 뭐다?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얼마? 50만원이고요. 거래처는 접대비니까 접대비 2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70을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돈 안 준 거죠. 왜요? 카드는 다음 달에 돈 빠져나가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외상이에요. 돈 안 준 거죠. 하지만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쓰면 안 되고요. 미시급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70만원. 그리고 전산에서는 거래처를 달 때 국민카드로 달아주셔야 되겠죠. 카드는 무조건 거래처가 카드예요. 카드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90번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빔 프로젝트를 50만원에 구매하고 회사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이거는 회계 2급만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 1급 분들은 안 봐도 괜찮아요. 자, 회사에서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그쵸, 회사의 돈 가지고 뭘 구입하거나 아무튼 회사의 돈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차변은 뭐죠? 인출금으로 분개합니다. 얼마? 50만원. 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돈 안 줬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거래처 달아주시고 5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인출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결산되게 되면은요, 결산까지 우리 대표님께서 현금을 채워놓지 않았다. 그럼 대변에 인출금이 사라지면서, 그쵸? 얘를 전부 다 차변에 어떻게 하죠? 자본금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자, 회계 2급 준비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1번부터는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